요거 보면 이렇게 비행기를 그랬죠. 요 비행기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축소를 시켜서 할 때는 이렇게 비행기를 치면 이렇게 항공사진이 나온다 이러네. 근데 이렇게 크게는 비행기 치면 안 나와요. 지금 보면 요 줄였죠. 축척을. 줄이게끔 되면 요 비행기를 치게끔 되면 이렇게 뭐야? 항공사진이 보이면서 경계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대충 대충 봤을 때에 이 경계에 이 집이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반쯤 걸렸는지는 이런 걸 보게끔 되면 알 수가 있지. 이거를 보게끔 되면 집이 이렇게 가운데가 걸려 있다고 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게끔 되면 이게 집이 경계가 넘어와 있구나 안 넘어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건물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것이 다 이렇게 나와요. 뭘 치면, 여기 아까 밑에 있던 뭘 치면 토지를 치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관한 것도 나와요. 토지를 치면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 땅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 여기 보면 쭉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마트 국토정보.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에 뭐에 있다는 것도 이렇게 나오죠. 개인이라고만 나와 있고 주인이 누구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건물이 언제 있었고 어떻게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는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 국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저는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자, 제일 먼저 제가 뭘 찾는 걸 봤죠? 토지 용계 확인하면 보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스마트 국토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국토 정보를 받고 토지 용계 확인원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토지 용계 확인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사려면 들리보는 거 뛰어봐야 안 뛰어봐요? 뛰어봤는데 이렇게 복잡해갖고 뭔 내용인지 모르면 뛰어본 거야, 안 뛰어본 거야? 뛰어봐야 돼,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아요.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런 글씨가 써있을 때, 이것이 무슨 걸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해? 법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법규를. 거기에 대한, 아까 주거개발진흥주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이 과연 무엇인가? 를 찾아보려면은 뭐냐? 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보면 법제처 있죠, 법제처. 법제처도 이것도 제가 뭐야 보면은 그 자료 찾기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먼저 찾으면 이런 법제처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에 나오면 여기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법의 제목을 치는 겁니다. 제가 뭐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아까 우리 땅에는 무슨 지역이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다 그랬죠. 제가 보면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 이게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된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대개 졸업을 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해갖고 사무소 소장이 대성리에 있는 무슨 땅을 토지연계 확인을 하나 띄워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금방 갔다 오지만 그때는 기차 타고 갔었어요. 기차 타고 가서 거기 뭐 가평 어디 군청에 가서 어디 하고 내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번지 쓸게 보더니 비도시 지역임, 여기는 비도시 지역임 하고선 기왕조건 갖고 왔다. 내가 패대기로 욕을 먹었어.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 있고 국토개발관리법이잖아.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는 도시계획 확인을 떼야 되고 비도시 지역은 국토계획 확인을 떼야 되는 거야. 야, 담당 공무원들이 뭐물론 비도시 지역이면 이건 도시계획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경제 확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지수부터 여기 비도시 지역이면 하면 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갖고 너희 새끼야 밀당을 들어서 기차까지 타고 가서 겨우 이걸 갖고 뛰어오냐? 이랬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토지경제 확인을 하나 띄면 다 나오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든지 비도시지역이든지. 그러니까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법률이 있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있죠. 여기 보면 예가 있죠. 예. 예. 이 예는 뭐예요? 예는 뭐예요? 예고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입법 예고. 이 법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바뀌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년 있다가 바뀔 수 있고 6개월 있다가 바뀔 수 있는데 입법 예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을 봐야 돼, 시행령을 봐야 돼, 시행규칙을 봐야 돼. 뭘 봐야 돼?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시행령은 누가 만들죠? 시행령은 누가 만들어요?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법보다는 뭘 봐야 돼? 시행령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다고 했죠. 비도시지역에는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죠. 그럼 농림지역에는 농사만 짓게끔 돼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농업인들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면 농업인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농업진흥지역에. 법을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행령을 딱 넘어가 보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농업인이라고 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나가 총 1년 동안 돈 버는 것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농사를 지어서 버는 것이 더 많은 사람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은 내가 지을 수 있다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은 못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시행령을 정확하게 보고 시행령에서 부족한 것을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에서. 시행령은 누가 만든다? 행정부에서 만든다. 이 또 지금 뭐야 이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번에 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가 5명이 나중에 했었죠. 그 중에서 누구였죠? 홍준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있었고, 원희룡 씨가 있었고, 유승민 씨가 있었죠. 유승민 씨가 그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원내대표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때 뭐냐면 유승민이가 민주당에 가서 합의를 해갖고 오는데 뭘 합의를 했겠냐면 세월호에서 희생된 사람을 도와주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집행하는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 놨지만은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된다? 규제를 하는 거죠. 조건을 붙이는 거, 무조건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나면 이번에 이 다른 거는 그만두고 세월호에 관한 시행령은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만들게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유승민이 원내대표 때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니,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한쪽에서 마음대로 하게끔 되면 부정이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거 따로 있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서로가 견제하게끔 만드는 것이 법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법제처가 있는 거고 그게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이 삼권 분립이 돼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법원이 있고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일이 어떤다? 각자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기본이 만드는 거고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행령이 만들어 놨는데 했으면 어떻게 한다? 입법 예고됐죠? 야 보면 현행법령 있고 연형법령이 있죠. 여기에 있는 법은 현재에 있는 법과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법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법만 보는 게 아니라 연약법률도 봅니다. 연약법률 여기를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처음에는 어떤 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느 날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느 날 어떤 것이 바뀌었다 해서 쭉 다 나오게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법을 어겼어 법이 바뀌었어. 살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현재 법규는 안 맞죠. 그렇지만 나가 인허가를 받았을 때는 법규 어긋나져서 그때는 그 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너 왜 이렇게 지어놨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연약법률을 찾아가지고 야 내가 이럴 때 법이 이랬었잖아.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뭘 본다? 연약법령을 보는 거예요. 연약법령.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제가 이 얘기하는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빨리빨리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보면 이 토지개발원은 이 규제를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십 년을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 아는 거야. 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물론 여러분들이 나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와서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안타까워 나 보면은. 사실은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할 때 이 토지개발 강의하게끔 되면 대학원생이 나한테 강의 듣는 대학원생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강의하는 날은 한 40여 명 정도. 다른 데서 어디 들을 수가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교수님 참강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그렇게 괜찮아 앉아 이렇게 해갖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바깥에 나와서는 별로 소문이 안 나갖고 10만 원만 받아 그래도 그것도 비싸 그러고 그것도 비싸도 잘 안 하고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면 저도 이렇게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이 강의한 거하고 4개월 후에 똑같은 걸 갖고 강의해도 강의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자,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모든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여기에서부터 다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용도 지역도 나오고, 용도 지구도 나오고, 용도 구역도 나오고, 건폐율도 나오고, 용적률도 나오고, 개발행위 허가도 나오고, 모든 것이 이 법에서 다 나오게끔. 여기 보면 연역법령 쳤죠, 제가. 연역법령 치가 쭉 다 나오죠, 이렇게. 옛날게. 옛날게 다 나오는 연역법령.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황 거고, 왜? 옛날 거 보면 쭉 다 나오게끔 된다. 현행 법령을 보면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예가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행령이 있죠. 시행령을 쳐서 이렇게 보게끔 여기 본문, 부칙, 별표 서식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것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시행령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따로 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뽑아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보면 시행령에서 시행령도 봐야 되지만 뭘도 봐야 된다? 별표 소식. 별표 소식을 딱 치게끔 되면 뭐가 나오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여기 보면 일종 전용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갖고 별도로 해서 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따로 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에다 다 집어넣고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별표 서식이라고 만들어냈고 별표 서식에서 이 종류별로 이렇게 쭉 다 있죠. 별표.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따로 뽑아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내가 어떤 땅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까?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는 받아야 되고 언제는 안 받아야 돼? 몰라요?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는 받아야 되고 언제는 안 받아야 돼? 그렇죠. 진짜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네. 하지만 이미 예전에 개발을 했어갖고 대지화되어 있는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학교용지. 그것은 이미 그 땅을 한번 개발했었다는 뜻이에요. 개발했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는 도로도 있고 하수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로. 그러니까 배수로가 이미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배수로도 있고 도로도 있는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목이 5개가 아닌 나머지 23개의 지목은 건물이 진 적이 없으니까 도로가 없을 수도 있고 배수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배수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보면 여기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행령도 봐야 되지만은 시행령에서 별표 소식도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소식도 보고 연역법령 하고 옛날에 어떻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봐야 되고. 국토계획을 이행하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개발행위 기준이 뭐야? 공통 분야, 조류 수목의 집작 소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가 있는데 내가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봤더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해.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으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내가 뭘 지을 수 있느냐? 뭘 봐야 돼? 시행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별표 서식을 봐야 되는데 이 별표 서식 보는 것도 좀 저한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두 번째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법이 있고 뭐가 있어? 조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00%까지 25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나와 있어요. 법에 뭐로 나와 있다?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 있다 나왔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50%를 질 수 있는 거예요? 200%를 짓는 거예요? 200%. 그러면 서울시에서 법에는 250%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에서 우리는 270%를 지을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법에서 250%를 지을 수 있다. 조례에서는 200%를 지을 수 있다. 다만 임대 아파트로 얼마 이상 될 때는 용적률을 220%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파트를 질 때 일부를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 그러면 220%까지 주겠다. 근데 임대 아파트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 200%만 준다. 니네들이 결정해라. 이해가 가셨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법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것은 다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례에서는 여기를 강화해서 더 못 짓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봐야 돼, 조례를 봐야 돼. 조례를 봐야 된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든지 계획관리지역이든지 보게끔 되면 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조례에 의해서 질 수 있는 종류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하지 법에서는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에서 못 짓는다는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보는 건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이번엔 제가 아까 언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례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조례 찾는 법. 자치법규 정보 확인. 여기에 홈페이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를 들어가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뭐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를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자치법규 시스템 이런 것이 나옵니다. 화면이. 우리 교재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홈페이지에 그것이 많이, 그러니까 찾아 들어가는 원칙은 그대로인데 홈페이지에 뚜껑이 좀 바뀐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도시개발안을 책을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접도구역이
법이 바뀌었더구만.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접도구역은 건물을 못 졌었는데, 접도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보상을 해주게 돼 있더만. 그러다 보니까 쓰잘데없는 접도구역이 다 없어져 버렸어. 꼭 필요한 접도구역 말고는.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자치법규 화면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걸 한번 치는 겁니다, 요거를 치게끔 되면 어떻게 하나? 자치단체법규 나오면 여기 보면 경기도 광주시. 그러니까 경기도 뭐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 치고 제목을 쳐야죠. 자,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 방법이 있고 우리가 두 개를 보는데 보면 여기 자치법규를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도시계획, 건축, 주차장 세 개는 보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도시계획조례 봐야 된다.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건축조례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뭘 봐야 된다? 주차장조례. 주차장 만들 때는 우리가 주차장.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만 볼 수 있으면은 땅에 대한 규제는 거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는 뭐가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도시계획조례는. 건축조례는 도로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이 건축조례에 나옵니다. 주차장조례는 제가 먼저 번에 토지개발 2에서 얘기했듯이 내 땅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은 다른 땅에도 주차장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돈으로 떼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조건이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건물을 질 때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조례도 한 번씩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두 개만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받는데 거기에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럼 제가 건축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광주시 건축조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러면 이 광주시 건축조례를 다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끔은 광주시 건축조례가 나오죠, 이렇게. 광주시 건축조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 여기 보게끔 되면 광주시 건축조례 보면 뭐 도로에 대한 거, 다시 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러한 그 조례가 가설 건축물에 관한 거, 뭐 이런 것이 다 나오게끔 됐으니까 여기에 보면 조례를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된다. 이제 여러분은 집에 가셔도 뭐를 볼 수 있어야 돼? 자, 제일 먼저 토지연계 확인원 볼 줄 알아야 되고, 스마트 국토정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제처 들어가서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어떤다? 찾아 들어갈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센터에서 조례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기본이 뭐니? 제일 먼저 첫 번째 토지연계 확인원, 그 다음에 스마트 국토정보,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조례. 이 네 개만 볼 수 있으면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있냐면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뭐 제일 먼저 처음에 지적법이 생겼죠. 지적법. 지적공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적공사가 이제 생기면서 그러니까 수로 뭐 이제 가는 법률로 지적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하면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항공사진까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디야 저기 뭐야 그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을 가게끔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사진을 옛날 것까지 어떤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이 스마트 저기 뭐야 어디야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개인이 들어가서 항공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인터넷 실력이 약해서 나는 못 찾겠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보면은 항공사진을 보는 것이 이제 1972년 이전에 농지 이외로 쓰고 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1972년도 이전에 항공사진에서 집이 있었다는 것을 제출하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 내가 찾을 수도 있죠. 내가 찾아서 내가 출력을 했을 때는 인정이 안 돼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출력을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도장이 찍힌 항공사진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 보니까 국토지리정보원 갈 때에 항공사진을 보여달라는데 없어. 그러면 그냥 허탕치고 오는 거죠. 근데 빠른 사람들은 있는 거를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허탕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제출할 때는 어디에 도장이 찍혀야 된다? 국토지리정보는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 근데 찍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본인이 볼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은 인터넷 잘 아시는 분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보면 뭐 이렇게 보게끔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항공사진 발급 통해 항공사진에 간편 있습니다. 작업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작업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도 나는 안 돼. 여기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있죠. 이 비행기. 이 비행기가 있는 게 이제 그 항공사진 찍은 거야. 그러면 이 비행기에 뭐 날짜고 뭐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 비행기에서 찍은 것이 나오는데 나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 나는 하다가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을 씨름을 하다가 내 실력으로는 이거 안 되니까 이거는 포기를 하자 이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스마트 국토정보라는 것이 있어서 국토정보 플랫폼으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그 스마트 국토정보 그러니까 항공사진으로 대한민국 옛날에 있는 항공사진을 볼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가면은 국토지리정보원 가면은 들어가서 이제 예전에는 주민등록 맡기고 통행증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 옛날에는 한 명이 있어서 나 혼자 갔기 때문에 뭐 지금 바로 해줬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거기 가면 항공사진 해준다는 거를 강의했더니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3명으로 늘었더라고. 3명이 늘어갖고 막 받아오다 보니까 거기가 모니터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 치놓으면 모니터 하나로 해갖고 현재 항공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가 맞습니까?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도 사진 필요하니까 몇 년도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옆에 모니터에다가 그 몇 년도 사진을 어떤다? 출력을 해줘요. 출력을 해주는데 내가 원하는 번지수가 어디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아. 내가 번지수 1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야? 담당 공무원한테 여기하고 이렇게 됐고 현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맞지 않냐고 내가 어떤다? 입증을 시켜야지 그 공무원에서 이 번지수를 뭐다 딱 찍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내가 뭐 무감리 324번지 그러면 무감리 324번지 1원 항공사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 항공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